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동영상 걷기 테스트, 그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실험을 해보세요. 실습을 해보시고, 동영상 몇 번 들으시더라도 반복적으로 실습을 해보시고, 걷기 테스트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혹시 이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대사증후군 1번 동영상 꼭 찾아서 처음부터 차근하게 보시고요. 반복적으로 동영상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마세요. 기억력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인지 능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들었는데도 다음에 들으면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뭐, 다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설명, 걷기 테스트를 조금 전에 동영상으로, 지난 동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 다리 부분의 모래주머니하고 걷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지팡이를 짚고 걷는다, 뭐 앞꿈치 혹은 뒤꿈치 혹은 뭐 측면 쪽을 누르면서 걷는다. 측면 쪽을 누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일단은 저도 이렇게 계속 지금 또 이 데이터, 그러니까 뭐 회복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또 발전을 거듭 중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쌤이란 방법들이나 또 더 효과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은 계속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것들이나 이런 거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조금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저도 700, 왼쪽 다리 750, 왼손 85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막 1400 이 정도까지도 차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정도 중량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전부터 한 750 정도 차고 이랬었는데, 생각처럼 다리 중량이 잘 안 내려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몸은 상당히 편하고 좋은데 중량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거 생각처럼 중량이 왼쪽 다리, 그러니까 왼쪽 다리 왼손 중량이 잘 안 내려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 꽤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걷는 방법과 모래주머니 차는 방법을 약간 변형을 주니까 몸이 더 강하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바뀌는 만큼 변화가 급하게 일어나니까 당황스럽더라는 거예요. 왜? 전에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중량이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더니만, 갑자기 막 하루에 막 20g씩, 10g씩, 30g씩, 심지어는 저도 인지를 못해서 40g씩 막 내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제가 조심스럽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중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어,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 네.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조건이 있어요. 윗배가 살아나신 분들이 변화가 빨라요. 근데 아랫배가 너무 이래 윗배는 푹 꺼져 있고, 다시, 윗배는 푹 꺼져 있고, 아랫배가 뿔 올라와 있는 분들은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어떡하든, 이제 뭐랬죠? 위장 쪽에다가 수건도 차고 벨트도 차고 모래주머니도 다 이렇게 적당하게 차고 계신 분들, 시간이 가면 윗배가 자꾸 올라와요. 윗배가 빵빵해지고 아랫배는 자꾸 꺼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지
만약 바지를 입게 되면 바지가 자꾸 헐렁해야 돼요. 윗배가 올라오면 바지가 자꾸 고무줄이 자꾸 헐렁해지고 아니면 벨트가 자꾸 이렇게 남아 돌아가요. 여러분 분명히 저도 경험했고 제가 아는 분들 지인들 그런 거 경험했다는 거 제가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동일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요 아랫배가 심하게 튀어나왔던 분들도 이게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제법 내려앉아요. 아랫배가 제법 꺼져요. 그러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윗배가 살아났고 저도 처음에는 아랫배가 있었어요. 윗배를 올려놔도 이 벨트를 벗어버리거나 수건을 벗어버리면 40분 내지 한 1시간, 2시간 지나면 윗배가 쑥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 경험을 너무나 현실 속에서 현실적으로 너무나 강렬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은 벨트를 벗어도 잘 안 내려갑니다. 한 반나절 정도 벗어도 사실 안 내려가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지금 수건을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수건을 차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어떤 변화를 줬나 하면, 이제 걷는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양하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동작으로만, 한 가지로만 뭐, 앞꿈치만 걷고, 뒤꿈치만 걷고, 앞으로만 걷고 뒤로만 걷고 혹은 옆으로만 걷고 이런 거 안 좋다. 골고루 섞어가면서 해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앞으로 걷기도 하고 뒤로 걷기도 하고 때로는 옆으로 걸어보기도 하고 그죠? 옆으로 걷는 지팡이 짚고 옆으로 걷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뱅글뱅글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좋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중에 가장 효과가 센 방법이 있기는 있었어요. 이제 그 방법을 조금 더 강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변화가 세게 일어난다는 게 이제 목격이 됐고, 어떤 거를 하면,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제가 동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이렇게 약간 앞꿈치, 뒤꿈치도 중요한데 측면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꿈치에도 좀 주고 측면에도 모래춤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저희 아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최근에 저희 아내가 측면 쪽으로, 그러니까 왼발을 앞쪽으로 좀 차는 걸 안쪽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아내가 다리에 한 1250, 1230 정도 차고 있었는데, 측면으로 거의 1000을 줘버리고 안쪽으로 측면으로 1000을 주고 앞쪽으로는 한 230 정도만 남겨놓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내가 하는 걸 생각하고 저도 그냥 테스트 삼아서 저는 이제 많이 안 차고 있었으니까 저도 앞쪽으로 한 150 정도 두고 측면으로 500 정도 두고 있었는데 앞쪽으로 둔 걸 완전히 측면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100% 돌린 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모양에 따라서 이게 안쪽에도 좀 있고 바깥쪽에도 좀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한 650 정도 했으면 그 600은 바깥쪽으로 돌려버리고 안쪽으로 약간 앞쪽으로 한 50 정도 남겨놓은 어떤 그런 형태가 됐는데 100% 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측면이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나더라라는 데이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측면이 훨씬 더 효과가 세더라. 그걸 확인을 해서 그러면 걷기도 앞꿈치 뒤꿈치 위주의 걷기보다는 그러니까 발바닥 바깥쪽으로 걷느냐 안쪽으로 걷느냐 여기가 더 강하게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자,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전에는 제가 오른발이 뒤로 빠져 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저는 오른발이 뒤로 가는 사람이다. 저희 아내는 오른발이 앞으로 가는 사람이다. 저하고 반대다 이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른발이 뒤로 가니까 앞꿈치를 눌러주면 오른발이 더 앞으로 나오는 거 맞기는 맞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앞꿈치도 눌러주고 약간 발 안쪽도 눌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도 눌러주고 앞꿈치도 눌러주고 왼발은
뒤꿈치도 눌러주고 바깥쪽도 눌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제? 네. 왠가 하면 오른발이 뒤로 나가 있으면 다리 뒤쪽에 피가 많다는 거예요. 피가 많은 쪽으로 뭔가 향하게 이 피가 이동하기 때문에 네. 다리가 뒤쪽으로 나갈 때는 다리 뒤쪽 허벅지 쪽으로 피가 많다는 거예요. 종아리 쪽으로. 네. 그리고 뒤쪽으로 나가 있다는 거는 다리 바깥쪽으로도 피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오른쪽 다리가 어떤 형태가 하면 오른쪽 다리 뒤쪽과 오른쪽 다리 바깥쪽에 피가 많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오른쪽 다리 앞쪽과 안쪽은 피가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적은 쪽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왼쪽 다리도 약간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죠? 오른쪽 다리는 자 바깥쪽, 뒤쪽과 바깥쪽이 피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왼쪽 다리는 그러니까 동일한 방향으로 안쪽이 피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바깥쪽이 피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전부 다 피가 많은 거죠. 오른쪽 다리도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바깥쪽이고, 왼쪽 다리 오른쪽이니까 왼쪽 다리 안쪽이 되는 거죠. 안쪽이 되는 거죠. 이제 오른쪽으로 되니까. 요 부분에서 약간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반이 틀어졌다라는 거는 모든 게 내가 오른쪽 다리가 뒤로 갔다라는 거 모든 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기 때문에 힘이 센 쪽이, 그러니까 오른쪽은 전부 다 힘이 센 거야. 왼쪽은 힘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리도 오른쪽 다리 안쪽 허벅지는 피가 없고 왼쪽 다리 바깥쪽은 또 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보려고, 포기하지 않고 자세히 들어보려면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 왼발이 앞으로 가고 오른발이 뒤로 가는 경우를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 다리가 뒤로 가니까 오른발 앞꿈치를 눌러주고 왼발은 뒤꿈치를 좀 눌러주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또 오른발은 안쪽을 눌러주기도 하고 왼발은 바깥쪽을 눌러주고 걷기도 하고, 이제 옆으로 걸으면 좀 측면 위주로 걷고 앞뒤로 걸으면 앞꿈치나 뒤꿈치 위주로 이렇게 많이 걸어 봤습니다. 그냥 그동안 그렇게 걷다가 테스트 삼아서 앞꿈치 뒤꿈치보다는 측면 위주로 좀 많이 걸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변화가 생각보다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래주머니 위치도 앞꿈치 뒤꿈치로 뒀던 걸 조금 분산을 시켜놨던 걸 측면적으로 거의 한 90% 정도를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오른쪽 다리는 70g 밖에 안 되니까 그냥 100%다 이렇게 측면 쪽으로 줘버렸고, 그죠? 왼쪽 다리는 한 90% 정도는 측면 쪽으로, 95%까지도 측면 쪽으로 뒀어요. 100% 줘도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100% 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요. 무조건 100%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조금 남겨놔도 돼요. 내가 750g 샀다 한 100g 정도 남겨놔도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한 50g만 남겨놓고 나머지 50g 또 측면으로 주면 효과는 더 세게 나요. 근데 문제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 효과가 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효과가 좋으면 충격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막 체해버리거나 팽창이 일어나 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고생할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근데 고생은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간다 이런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암 수술하는데 안전한 게 있을까요? 그거 보면 병원에서 각서를 써야 돼요. 병원에서 어떤 불상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각서에 사인을 하고 수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그것만큼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몸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면 그죠? 그래서 제가 막 운을 좀 길게 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측면 위주로. 그러니까 저는 오른쪽 다리는 앞쪽과 안쪽 다리 앞쪽과 안쪽이 약하기 때문에 그 모래주머니를 70g을 거의 안쪽으로 다 줬어요. 약한 쪽으로. 앞쪽에는 그 와샤 하나 두고 발등에 와샤 큰 거 하나 뒀잖아요. 그 한 개 두고 나머지는 70g을 전부 다 안쪽으로 뒀습니다. 왼쪽 다리는 그때 이제 제가 지금은 중량이 제법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왼쪽 다리 저는 한 480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 690에서 480으로 내려왔으면 210이 내려온 거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내려온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한꺼번에 내리지 않으셨죠? 한꺼번에 내려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내려왔는데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고 여러분도 빨리 내려와서 이런 얘기 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크게 내려오면 몸도 요동을 칩니다. 그렇다고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또 버팅기면 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면 내려와야 되고 자주 내려오더라도 5g이나 10g으로 조금씩 내려오는 게 좋죠. 자, 그거는 제가 한번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5g씩 내려온 게 제일 안전한 건 맞아요. 5g씩 내려온 거 제일 안전한 건 맞는데 일단은 조금 더 상세하게 다음 동영상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할 텐데 발 안쪽 바깥쪽 그쪽으로 중량을 좀 두시고 걸음걸이도 앞쪽 뒤쪽보다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오른발은 안쪽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을 좀 더 주려고 해요. 오른쪽 발은. 왼쪽 발은 새끼발가락 쪽으로. 왼쪽 발은 바깥쪽이 약하기 때문에 왼쪽 발은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을 주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그러니까 새끼발가락에만 힘을 준다, 엄지발가락에만 힘을 준다가 아니고 오른쪽 다리는 안쪽에다가 힘을 주는데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이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왼쪽 다리는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이 더 집중되도록 도와준다. 근데 이게요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자꾸 걷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몸이 너무 갑자기 바뀌면 중량이 자꾸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욕심내면 안 되는 게 잘못해서 욕심을 내버리면 중량이 팍팍 내려가면 되게 힘들어요. 잠자는 것도 힘들고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테스트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3시간을 연장으로 그냥 측면으로 걸어 봤어요. 근데 몸이 진짜 많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충격을 받아갖고 그날 밤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근데 중량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인지를 못한 거예요. 중량을 내려야 되는데 왜 내려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알고 나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식으로 3시간을 걷기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날은 내가 1시간밖에 못 걷겠더라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냥 1시간 정도는 측면으로 걷고 나머지 시간을 그냥 원래 걸음걸이로 걸어 다녔어요. 그 다음날은 1시간 또 못 걸었겠어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날 1시간 또 못 걷겠더라고. 그 다음날은 그냥 생각날 때 내가 조금 딸린다 싶을 때 그냥 왼쪽 새끼발가락 쪽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 느껴질 때 그때 이렇게 한 번씩 눌렀고 그렇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